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29일 오후 4시에 경북도청에서 가졌습니다. 지난 23일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개최된 실무회의는 6월 4일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앞두고 주요 협의과제를 사전 검토 조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6월 4일 예정된 4대 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될 통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내용 그리고 범정부적 협력 지원 체계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적 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과 완전한 자치 형태의 광역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대구 경북 양측의 제안들을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서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남부 경제권을 구축해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해 왔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초인류 국가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실무단 회의에서는 4대 기관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 지원 의지가 확인되고 통합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제시된다면 이후 통합 절차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대한 추진 체계를 포함한 관련 절차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대 기관 간담회가 역사적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와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협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으며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향후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과 국가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금동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밭질,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던 A씨는 5월 초 경남 지역에서 성묘 및 벌초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16일 발열, 손떨림, 구음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음 날인 17일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해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하여 28일 사망했습니다. SFTS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참 진드기에 물린 후 5일에서 14일 이내 잠복기를 거쳐 38도에서 40도의 고열을 동반한 오심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작업복 착용, 풀밭 위에 앉거나 옷 벗어놓지 않기, 기피제 뿌리기, 귀가 후 즉시 샤워하기,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월에서 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해 적기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이 연계해 진드기 서식지인 풀밭, 제초작업 등 위험 요인 제거에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이주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동구는 30일 동촌 유원지 하천둔치 일원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기초조사 현황 분석, 주민상인 의견조사,
기본 구상안 마련, 관련 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됐으며 최종 보고회에서는 동촌 유원지 하천 둔지 공공 디자인 마스터 플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용역 마스터 플랜 계획에 따르면 동촌 유원지를 예술 탐험, 전망 이벤트, 커뮤니티, 야간 경관 특화 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수변 공간과 공원 공간 경계를 허물어 획일적인 수변 공간을 탈피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동구는 용역을 통해 수립한 마스터 플랜을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전달해 제방 및 제외지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선행사업으로 트리워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준 구청장은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남은 용역 기간 동안 적극 반영해 동촌 유원지의 동구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수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TV 박성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 비원 뮤지콜은 오는 6월 8일 17시 지역 청년음악단체 클래식 보컬 앙상블 멜팅과 함께 감성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비안드 더 시퀀스 드라마틱 클래식을 개최합니다. 서구 비원 뮤지콜은 성악 앙상블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청년단체 클래식 보컬 앙상블 멜팅을 초청하여 인생과 영화를 주제로 한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명인 비안드 더 시퀀스 드라마틱 클래식은 영화를 구성하는 이야기 중 한 개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일컫는 시퀀스에 중심을 맞춰 극적인 상황을 클래식 음악으로 풀어보고자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영화에서 꺼내는 것이 아닌 일반 관객의 영화와 같은 일상 속 이야기에서 꺼내어 음악적으로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퀀스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떤 배경음악이 떠오를지 상상하며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영화 음악의 배경음악 중 명곡으로 손꼽히는 작품들과 바흐, 차이코프스키, 보로딘 등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편곡된 참신한 곡들을 섞어 완성도 있는 스토리 형식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OST와 시네마 천국 OST, 마션 OST 중 넬라 판타시아 등 작품 속 OST와 지 저시윈의 더 맨 아이 러브, 이 모리코네의 라 칼리파와 같은 명곡들, 그리고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편곡한 카르멘 판타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을 편곡하여 삽입한 스플렌더 인 더 그레스 등 클래식 음악을 편곡한 곡들까지 구성하여 드라마틱한 곡들을 선사합니다. 이번 공연을 선보이는 마음을 녹이는 목소리라는 뜻을 가진 클래식 보컬 앙상블 멜팅은 바리톤 유광준 대표, 바리톤 김원주, 소프라노 최윤희, 소프라노 정소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속 반주자로 피아니스트 이명미가 함께합니다. 편곡은 작곡가 백소영이 참여합니다. 또한 앙상블 보아즈가 협연으로 출연하며 단원중 피아노 콰르텟 구성으로 피아니스트 강경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균, 바이올리니스트 최수혁, 비올리스트 이정민, 첼리스트 오국환이 함께합니다. 공연은 총 4개의 씬으로 구성된 4부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음악의 이해를 돕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해설도 함께 진행되며 1, 2부는 바리톤 유광준이 3, 4부는 소프라노 정소민이 진행을 맡습니다. 관람은 2017년 이전 출생자,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매는 6월 5일 오전 9시부터 1인 2매까지 온라인과 방문 예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원 뮤지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비원 뮤지콜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TV 유성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북구는 5월 29일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북구청과 대구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가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결하며 근무 생활과 고용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간의 다양한 사업 홍보 및 문화 체험 활동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구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노사 간 상생 문화를 구축해 장애인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발생하는 고충 노무 심리 상담 등은 대구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유정모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부모 성장교육 바라봄학교에서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마음이 튼튼한 부모되기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양육자의 심리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긍정심리학 기반의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성대학교 리오박원 103호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며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수성올인원 돌봄 키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라봄학교가 운영하는 다른 강의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부모 교육은 모든 복지의 출발점으로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있어 양육자 가치관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성구는 앞으로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신혼부부와 예비부모를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해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황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달서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달서구 대표 관광명소 달서구경을 홍보하고 관광도시 달서구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달서구경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달서구는 관광도시로의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해 2021년 달서구 대표 명소 9곳을 달서구경으로 선정하고 달서구경 영상 공모전, 인플루언서 투어 등 이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달서구경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신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스탬프 투어 인증 장소는 달서구경의 달서문화공간을 포함한 15개소로 운영되고 5개소 이상에서 스탬프를 획득하고 선물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달서구를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스탬프 투어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경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고 장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 후 선물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모바일 투어를 통해 달서구의 다양한 관광지와 문화공간을 방문하고 일상으로부터 휴식과 함께 이벤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송군은 주황산면 하일이 730번지 일대 주황산 관광단지에 꽃장기비가 개화를 시작하였다고 밝히며 6월 4일 즈음에 만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은 주황산 관광단지에 16,000제곱미터 4,900평 규모의 관상용 꽃장기비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소카페 청송정원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청송의 명소가 되었으면 한다며 가족, 친지와 함께 청송을 방문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송군은 주황산 관광단지 옆에 위치한 청송백자도예촌에서 2024 제1회 청송백자 축제를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개최하며 축제 기간 중 청송백자를 최대 4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TV 임성철 기자였습니다.